아! 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아약스, 아약스 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은 보시다시피 와포드전에서 왼쪽 풀백 알론소가 투입된 거 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서브 명단에는 캉테가 복귀하였고 오늘 경기는 출전 가능하다는 램파드 감독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캉테는 서브 명단에 있는 것을 봐 후반에 교체 출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팀을 비교해보자면 아약스는 맞대결에서 보여줬던 전반의 강한 압박과 경기 흐름을 후반에 이어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핵심 자원인 캉테의 복귀와 아무래도 선발 라인업 중 유일하게 바뀐 알론소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반 보자면은 3대1 아약스가 굉장히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PK골 아닌 이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코바치치는 그 중에서도 발군의 기량, 군계 일학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드리블 면에서는 한 경기에 환상적인 드리블이 한 번씩은 꼭 나올 정도로 코바치치의 경기력은 많이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로메스는 조금 더 위협적이고 뒷공간을 잘 파고드는 인상을 많이 줘서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프로메스가 한 골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팬으로서 한 가지 비판 아닌 비판을 해보자면 세트피스의 불안감이 심하고 수비가 한번 실책을 하기 시작하면 대량 실점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케파 같은 경우에는 쿠르투아가 큰 사건을 터뜨리고 이제 이적을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억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고 케파 그동안 보여준 그 공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케파의 선방에서는 글쎄요, 지난번 와포드전에서의 선방은 훌륭했지만 선방을 기대할 수 있는 골키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골키퍼 치고는 작은 키고 물론 순간순간 PK나 이럴 때 보여주는 이 번뜩임은 있지만 선방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작년에 보여줬던 침착한 이런 것을 올 시즌에는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대량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의 리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탕코도 수비에서 옛날 테리처럼 파이팅을 넣어주면서 수비를 이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조금 부드러운 리더십, 좋게 말하자면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수비가 흔들릴 때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첼시와 아약스, 지난 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특히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템포를 올려서 첼시를 압박하려고 했던 전술을 좀 내려놓고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후반전을 바라본 것 같은데 전반에 3대1이 나오면서 아약스 입장이라 그러면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코바치치나 윌리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윌리안은 초반에 제가 폼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젠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윌리안은 그런 말을 좀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성 히어로로서 조금 자신의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주고 있고 역시 첼시에서 아자르 없을 때 중간중간 보여줬던 번뜩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경기도 중간중간 패스 미스는 있지만 공격진에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윌리안과 코바치치 정도만 빼고 나면은 거의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은 끝이 났습니다. 4대4. 어쨌건 첼시는 원정을 온 아약스에게 지지 않았고 2명이 퇴장당했긴 했지만 극적으로 4대4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1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케파는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요. 제가 전반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선방이 케파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물론 골키퍼가 다재다능한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골키퍼는 선방을 하는 자리고 골문을 지켜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팬심으로서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말을 드렸던 거고요. 마운트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오도이랑 교체가 됐습니다. 블린트가 67분에 퇴장당하면서 펠트만도 같이 퇴장당하지 않았습니까? 핸들로 경고 누적으로 같이 퇴장당하면서 급격히 첼시 쪽으로 경기가 흘렀고, 그러면서 이제 바추아이 투입 이런 식으로 램파드 감독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했지만 어쨌건 그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르지뉴의 PK골, 제임스의 골로 4대4까지는 어떻게 만들었지만 아약스의 투지에는 진짜 존경을 표할 정도로 우나나나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인생 경기를 할 정도로 수비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아약스의 경기력에는 경의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첼시가 터져야 될 문제가 다 터졌다. 항소가 11월 20일 날 있는데 결과가 그게 좀 잘 해결돼서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할 수 있다면 첼시는 풀백 영입과 수비 영입이 진짜 절실하다. 뎁스도 뎁스지만 퀄리티 면에서도 지금 첼시가 과연 강팀으로서 가져야 할 꽃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고요.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풀백은 확실히 영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제임스가 들어오고부터는 안정적인 것을 봐서 알론소는 램파드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력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4대4 정말 많은 골이 터졌고 첼시의 스피릿 막판에 어떻게든 물론 2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첼시가 여유로운 경기를 가져간 것도 있지만 반드시 원정 온 아약스를 잡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보여줬고 아약스도 지지 않겠다. 어떻게든 4대4로 묶고 가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도 보였고 긍정적인 모습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있을 크리스탈 팰리스 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